그룹입니다. 에, 이제 우리가 성공을 눈앞에 뒀다고 볼 수 있는데 성공 법칙, 성공 철학이 뭐냐? 우리 강한철 회장님의 성공 철학.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한다. 그동안에 많은 계획을 잡았고 지금도 많은 계획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건 빨리 실행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늦어질 때가 있고 한데 우리 회장님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해서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겠다고 하고 안 된 건 하나도 없죠. 다만 시간이 우리 예정보다 좀 늦어졌거나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다 만들어 왔다. 자, 지금도 하고 계신 것들은 다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회장님 혼자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카네기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성공의 절실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성공은 스스로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뭐냐? 될 때까지 하라. 즉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의 비즈니스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고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크게 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주가 돼야 되고 주주가 되고 점주가 되고 산하 조직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파생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뭐다? 메타F 그룹의 주인이 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주인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또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메타 S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점주로서 또 가맹점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산하 조직도 많이 확보하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좀 많이 확보했다 하면은 결국 우리는 메타F의 주인 수준에서 떠나서 주인공이 된다. 이거든요. 자, 여러분 메타F 그룹에 우리 함께 주인공이 되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보죠. 경주만에 대해 설명하자면 신화가 있죠. 시장. 우주의 운석이 지구로 떨어져서 메타박스로 변하는데 메타박스가 쫙 열리자마자 경주마가 출현했다. 그런데 그 경주만 보니까 달리는 NFT 경주마였더라. 오프라인의 말과 똑같은 같은 수준의 속성을 가진 말인데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오프라인 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AI가 장착된 지능이 장착된 IQ 100, 300짜리 애 엄마가 이제 곧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날라다니는 말도 나온다. 비상하는 NFT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주마의 출연 신화죠. 오늘의 주제는요. 잘 키운 말 한 마리 강남 아파트 한 채 산다. 뭐 이런 건데 우리 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네 가지 혈통, 네 가지 품종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교배를 통해서 100만 마리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교배의 기회는 없어졌지만 이제는 뭐죠? 육성 정책. 잘 키운 말 한 마리, 잘 키우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잘 키운 말 한 마리가 꽤 우리에게 큰 부를 안겨준다 이런 거죠. 게임 운영은 현재 홀짝 단승식, 연승식 우리만의 독특한 홀짝 게임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게임의 다양화가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천기창조의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뭐죠? 감정평가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가격이 파괴되고 있죠. 자, 그래서
100불짜리가 700불이 되기도 하고 600불짜리가 5,000불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제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 600불짜리가 5만 불이 되기도 하고 50만 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말은 뭘로 됐습니까? NFT로 돼 있죠.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자,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뭐 물건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NFT화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이 인정된 대체 불가 토큰, 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현재 1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 크립토펑크, BOC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 NFT의 속성은 뭐냐? NFT를 키우려면, 자, 우리 말을 키우려면, 자, 이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꼽아보니, 첫 번째, 그 NFT를 소유한 커뮤니티의 위력이 그 NFT의 가치를 형성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막강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죠. 자, 우리는 35만 회원이 확보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4만 명, 대한민국에서만 4만 명이 모였죠. 자, 그런 커뮤니티의 위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말의 가치가 급등한다. 그리고 뭘까요? 희소성이 걸리죠. 오프라인의 말은 태어나고 죽고,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NFT는 딱 몇 마리까지, 100만 마리까지만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20만 마리로 줄어들게 되면 영원히 20마리만 갑니다. 자, 그런데 회원이 늘어나고, 회사 플랫폼의 사이즈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찾기 시작한다. 희소성이 열리죠. 또 부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 말 한 마리 가지고 있다. 이게 부의 상징이 되는데 우리 말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NFT 아이템이 나올 텐데 가치를 창출해낸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NFT 다른 어떤 NFT와 다른 것은 우리 동영상 파일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펙이 쫙 있습니다. 뭐 자기 뭐 암컷, 수컷, 뭐 혈통, 그다음에 품종, 그다음에 몇 세대냐, 그리고 어 새끼를 몇 마리 낳냐. 얘가는 7세대 제너레이션 7세대에다가 다섯 번 새끼를 낳네요. 자, 이걸 구매를 하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능력치고 자, 가격이고 구매를 하면 곧바로 아이디 소유권이 싹 옮겨오는 거죠. 소유권이 이동해 온다. 오프라인 말을 갖다 많이 구매한다면 뭐 이송해가지고 목장에서 목장으로 이송해 오는 과정 속에서 좀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그랬죠. 우리는 딱 이 말을 구매하는데 뭐죠? 이 모드 스펙이 오면서 아이디가 착 바꿔버리죠. 아이디가 바뀌는데 불과 얼마 3초면 된다. 등기부등본이 이전에 온다. 이게 NFT다. 자, 이게 NFT예요. NFT 만나더라도 느낌이 쉽지 않은데 우리 거는 우리 말을 만나면 이게 NFT네. 곧바로 교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NFT 말이 뭐죠? 돈을 벌어오더라. 돈을 벌어오더라. 자, 앞으로 이제 필리핀 베팅 유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 뭐 1,000명 들어오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죠? 자, 이제 1만 명, 5만 명, 10만 명 들어오면 자, 1만 명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뭐, 한 1억 4천 배팅 들어오나요? 1,000만 원, 우리 말이 나가서 1,000만 원 벌어온 날 그렇게 멀지 않았다. 10만 명 들어오면 뭐 1억 이상 넘어간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배치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벤트를 할 때 한 200명에서 500명 들어왔는데 약 한 1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100만 원 들어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배팅이 이제 활성화돼서 뭐 이런 그 배팅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계산을 해봤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의 말의 가치는 약 한 2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전체 말의 가치가 2억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3년, 한 5년 이렇게 볼까요? 예, 3년, 5년 후에는 우리 말의 가치가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말들은 더 큰 금액이 되고 10억, 30억, 50억, 100억, 300억 뭐 이렇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말들은 그 이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키운 말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마주의 일상 바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 9시에는 뭐죠? 경기에 출전을 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최소한 8시 반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출근 시간 8시 반. 자, 그때부터 내 마주의 하루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키우려면 아이템이 반드시 이제 앞으로 있어야지. 먹이도 먹여야 되고, 운동도 시켜야 되고, 뭐, 때론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잠도 잘 재워야 되고, 펜트하우스 잘 재고, 펜트하우스에서 잘 재우면 말이 나가서 일조할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해요. 건강식품도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뭐 이런 일을 마주가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등 경주마를 만드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1등 경주마.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합체 합성 시스템은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 아직은 아니고, 말이 나가서 최소한 1등 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합체 합성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어떤 거냐? 자, 1차적으로 합체를 하게 되면 우승 확률이 일반적인 합체를 안 한 말든지 100%를 한다면 딱 합체를 했어. 자, 첫 번째 출전했어. 우승 확률 130%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마리 중에서 혼자서 합체했다. 그러면 거의 우승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30%의 확률로 뛴다 이거죠. 두 번째 뛸 때는 5%가 줄어요. 125%, 세 번째 120%, 네 번째 115% 이렇게 줄면서 한 6번 정도의 우승 가능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 때문에 합잡성이 이제 시스템이 가동되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5마리가 나가서 뛰었더니 4등, 7등, 9등, 10등, 12등 해서 뭐야?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벌어오는데 합작성 딱 5마리 해버렸더니 곧바로 1등 해버리네.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왔네. 옆집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져. 그러면 합작성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 개념이지 뭐 인정을 하는 건 아니죠. 컨디션 조정에는 이제 육성 정책이 막 나오겠죠. 상위 1%에 도전하라. 그런데 뭐죠? 크립토 펑크나 BRC 보니까 만 개 있어요. 아바타가 만 개 있는데 불과 아바타에 불과해요. 커뮤니티의 단합이에요. 커뮤니티의 단합에 이제 얘네가 1억씩 올라가고 1억 이상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더 막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말이 돈을 벌어오네. AI가 장착돼 있네. 예, 자, 홀로그램이 나와서 막 우리 가상세계로 막 튀어나오네. 자, 이런 말. 크립토 펑크나 비교시 비교도 안 되죠. 자, 기본적으로 상위 1% 되면 상위 1%는 뭐면 만 마리네요. 그러면 뭐 2등 이상은 무조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자, 바이낸스랑 오피셜 상장이 돼 있고, 자, 이 아바타 하나가 140억도 가고 300억까지도 갔대요. 자, 그러면 우리 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 잘 키운 말 한 마리 얼마 갈까요? 최고 경매가 뭐 300억 하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입니다. 자, 요거 3년? 3년? 3년에서 5년. 자, 그때쯤은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잘 키우려니까 좀 모아놓자. 명마스쿨 해가지고 명마스쿨. 자, 일단 DNA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치 좋은 말들을 모아서 키우는 게 좋겠다. 출전시키기가 좀 모아놓으면 좋으니까. 여기는 그냥 만점 위주로 그냥 모아놨어요. 자, 그냥 계속 출전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출전을 시키다 보면, 자, 요건 또 뭘까요? 우리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분께서, 말 내 말 끝내. 빨리 끝내!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끝내가지고 뭐가 됐어요? 예, 1등을 처음부터 해버렸네요. 끝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00개 걸었는데 196개가 들어왔네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말을 뭐 50마리 가졌다, 100마리 가졌다, 또는 500마리, 1000마리, 5000마리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한 16개 아이디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자 여기에 종합 현황판 해가지고 경중을 관리하는 방법, 양식완, 또 말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어, FS, MSLS 기록을 하면서 엑셀에 의해서 길을 만들면 최고 말부터 최저 말까지 소팅해서 리스트업을 쫙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이 엑셀만 갖고도 말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의 말은 이미 뭐가 장착되어 있을까요? AR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도 가고, 뭐 이런 거죠. 이건 우리가 카메라, 핸드폰만 있으면 다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현실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가 나온 거. 우리의 태극말이 자 한번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지구촌에 우리 태극말이 나왔다. 라는 의미에서 자, 우리 태극말 힘차게 달려갑니다. 자, 이런 동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걸 해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자, 이거 됩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메타 S. 자금력의 뿌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의 메타 S. 지분형 토큰 88% 분배했는데 아이템 판매 수익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겠죠. 50%. 거래소 이제 1000만 회원이 만약 달성되면 거래소 수익 수수료 엄청날 겁니다. 자, 그 100%.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 카드가 9월 달 약 15일 안팎이라고 하는데 9월 달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크립토 카드만 들고 전국 한번 십수기 다녀도 돼요. 자, 크립토 카드 그러면 크립토 카드에서 나오는 이 수익들 또 일부 메타 S 토큰의 수익을 분배한다 합니다. 또 메타 에이스 슬롯머신 기계죠. 자, 이미 막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수익도 어떤 일정 부분 또 우리 메타 에이스 토큰의 지분의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익성이 새로 나오면 또 회장님은 어떻게든 메타 S 토큰 보유자들에게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이거 본격적인 것은 메타 S 홈페이지가 뜨면서 매일 수익이 공개되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회원이 하나 되는 만남을 이뤘다. 게임 토큰 보니까 일반적으로 1,500배 올라가더라. 우리 메타에스 토큰 0.5불에 우리 자체 거래소 상장했죠. 자, 계산해 보니까 메타에스 토큰 다른 게임 정도만 올라간다고 해도 얼마까지 가능하냐? 1,500배 하니까 750불 정도다. 이렇게 예상해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다른 게임들 보니까 게임이 뜨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1년 동안 1,500을 뛰더라. 1년 동안. 1년 동안. 자, 우리 게임이 이제 베팅 유저 티켓이 장착되거나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9월, 10월 뭐 요때 이제 뭐 들어오기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럴 거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9월? 내년 9월이면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으로만 가도 몇 배, 얼마? 750불 예상 가능하다. 1년 후에 750, 75불만 돼도 대박인데 어쨌든 자 그게 객관적 데이터예요. 객관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현재까지의 역사 속에서 실적을 갖고 자 그렇다면 우리 에스토큰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안철수 의원의 이제 신화죠.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에 주식을 2천만 원 투자했는데 250억을 벌었다. 대선 때 발표됐던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메타 S 토큰에 뭐 2천 투자하면 어, 아마 1년 후 이 로블록스는 좀 시간이 걸렸어. 몇 년 걸렸죠. 자, 우리는 불과 1년 후 아니야 2년 후 3년 후가 된다고 어떻겠어요? 250억이 될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신이 드신 분 하트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로블록스의 신화를 메타패스에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메타 S 토큰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막 보복 상승하고 있죠. 이거 9월 2일자 찾아봤나요? 214불 같습니다. 쫙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에 2,600원에 사자마자 130배 상승 효과를 가진대요. 자, 이건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기법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엑시 인피니티 뭐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얼마요? 이게 이제 뭐 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가열차게 I10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메타이스 토큰 월 1조 이익 달성이 성인 베팅 게임일 경우에 궁극적으로 뜨게 되면 300억에서 500억 대작을 만들어 띄우면 궁극적으로 5조, 10조 달성하다가 월 1조 이익까지도 가능하대요. 궁극적으로. 자, 그렇다면 월 1조 이익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때쯤 되면 뭐한 3년에서 5년, 역시 3년에서 5년 봅시다. 자, 그러면 회원에게 분배되는 게 8,800억. 자, 그러면 지금 100만 개 확보하면 22억 투자하는데 자, 한 달에 50억까지 나온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경제적 가치는 100만에서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이죠. 여러 가지 정황. 타사의 정황, 게임 정황, 그리고 우리 STO 토큰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황 볼 때, 자, 앞으로 3년에서 5년, 뭐 100만 원 넘어갈 확률이 많이 농후하죠. 궁극적으로는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토큰이다. 자,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에? 최저가 2,200원이네요. 예. 자,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 개만 확보해도 얼마입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 시대를 열었는데 라이센스를 무려 4개를 땄습니다. 파코 라이센스가 궁극적인 건데 정부의 라이센스 25년 2월 4일을 할 수 있는 걸 받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 이렇게 C를 장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죠. 자, 그때 좀 늦어졌는데 이제 뭐 9월, 10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게 장착되고 나면 배팅이 좀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그 중에 핵심 뭐죠? 요 닭싸움 경기장, 예, 싸봉. 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미 여기에도 뭐 몇백 명, 기본적으로 뭐 500명 이상 뭐 7만 1000명 정도 되나요? 자, 이렇게 모여서 작성하는데 자, 여기에 이들이 쉬는 시간 또 남는 시간들이 많대요. 이들이 닭산 경기장에 모여서 게임하고 또 남는 시간은 우리 메타패스 게임하고 하면서 게임하다 보면 이들이 메타패스로 대거 이동해 오지 않을까 또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에 만 군데 있대 만 군데. 자, 이들만 이동해 와도 그냥 게임이죠. 팍팍 늘어나겠죠. 자, 우리 가맹점 투자 플랜 볼까요? 120만 원 단위로 가는데 만약 1200만 원 투자했다 하면 3000만 원까지 준다. 250%죠. 자, 처음에는 무조건 5%는 한 달에 5% 보장. 그래서 15일에 현금으로 나가겠죠. 현금으로 5% 보장. 아, 뭐 좋아해요. 1200만 원 집어넣더니 한 달에 60만 원씩 따박따박 현금으로 통장으로 꽂힌다. 1억 2천 넣었더니 600만 원이 들어오더라. 생활비 충분하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고 3천만 원 될 때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에 그림을 또 담보로 주면서 NFT화된 그림까지도 주면 이것도 수익이 되는 거죠.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게임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하면 5%가 아니라 게임의 수익을 줄이기 때문에 월 10% 정도까지 가능하다. 또는 20%도 가능하다.
30%도 가능하다. 30% 수익이 된다면 요거를 그냥 돈으로 다 찾지 말고 재투자를 한다. 한 1년 정도 재투자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돈을 찾게 되면 최종적으로 1200 투자해서 1200만 원 투자해서 4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플랜이 되더라. 자, 이런 플랜 컨설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크게 생각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수익 볼까요? 마케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옆집, 뒷집, 앞집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회사와 우리 옆에 있는 코인 회사 또는 옆에 있는 디파이 회사, 옆에 있는 저 채굴 회사 또는 뭐 옆에 있는 무슨 뭐 1%, 2%, 3% 주는 뭐 데일리 마케팅하는 회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걸 잘 캐치해야 돼. 여기에서. 자, 그럼 원론적으로 가보자 이게.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기업의 목적은 뭐죠? 돈을 남기는 거,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사나 게임 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그동안에 3년 8개월 동안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윤이 아니었어요. 자, 이윤은 뭐예요? 배팅 유저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그런데 배팅 유저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게임 기반을 닦는 거였죠. 게임은 완성을 했고 돌아가고 있고 기반을 닦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거의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 즉 현재까지의 목적은 뭐였다? 생존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목적은 이윤이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우리는 보통 이윤과 생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수익 창출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수익 창출. 수익을 내는 원천이 있어야 돼요. 뭐가 뭐예요? 우리는 마주가 수익 창출의 원천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주는 영업팀이기도 하고 어떤 지금 객체에서 주체로 올라갔죠. 자, 그런 회사 주인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수익 창출의 원천은 베팅 유저 이겁니다. 기본 1차 수익 창출의 원천은 베팅 유저. 그리고 2차가 마주들이 돈을 벌었을 때 아이템 음, 아이템 활성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생태계다 이렇게 본다면 대기업은 30년, 중소기업은 3년 이렇게 수명이 된대요. 수명이 있대요. 자, 그런데 금융 네트워크 회사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 어쨌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수익 창출이 아니더라 이거 왜 시제 쌓기더라 시제 쌓기.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마케팅을 능가할 만한 수익 창출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 본질이 뭐냐? 수익 창출의 원천이 뭐냐?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 본질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를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자 이거죠. 본질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본질이 가능하냐,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하냐, 이윤이 가능하냐 이걸 보고 가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수익 계획을 보니 간단하게 하자면 물류 네트워크 한계가 있더라. 뭐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어요. 뭐 소비자 구축이 안 되는 시스템을 계속 하고 있어. 소비자 구축이 안 되니까 수익 창출의 원천은 약해. 그래서 사업자들이 돈을 안 든다. 따라서 뭐가 나왔다? 금융 네트워크가 나왔다. 근데 이건 진짜 수익 창출이 안 되죠. 왜? 마케팅이 너무 강력해. 코인도 별 볼 일이 없어. 자,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우리 회사는 도대체 여기에 비춰서 본다면 생산, 소비,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리고 레이싱 게임에도 또 수익 창출이 있고 자, 그리고 생태 구축과 실수익이 가능한 것. 그리고 산하 조직.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추천 1대만 주는 직급 개념이죠. 일반적인 영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익은 독특한 융복합 구조의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고수익이 나온다. 자, 이거 뭐 생략할게요. 자, 우리의 수익 볼까요? 지금 한 6가지 정도 만들어 놨는데 경주마 출전을 시키면 외부 배팅 게임 모드에 들어오는 거 이게 수익 창출 원천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마주들이 PTP 걸을 때 이제 우리가 말 한 마리만 구입해도 마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 또는 마주들이 말을 구매하면 내 산하의 회원들이 말을 구매하면 내가 추천하신 분이 말을 구매하면 나에게 수익이 올라오는 거. 자, 그런 말을 구매했을 때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이 올라오죠. 자, 마주가 돈을 벌면 뭘 살까요? 아이템을 구매하기 시작하죠. 매일 같은 경제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 산하에서 베팅이 이루어졌다. 또 수익이 올라와요. 자, 내 산하에서 이게 뭐죠? 토큰. 이게 뭐 자, 소비자의 원리는 자, 토큰을 내가 확보했다. 그러면 아이템 수익, 거래소 수익, 크립토 카드 수익, 슬롯머신 수익 이런 것들이 이건 산하가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돈이 된다 이렇게 내가 서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맹 투자도 가맹점 수익이 되면 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프레는 여태까지 어디에서 없었던 프레이 나온 거네, 교수님. 첫 번째 소비자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 아직 안 왔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두 번째 소비자 바로 마주가 자동으로 다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제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사업자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된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동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자동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 매일같이 소비를 하는 시스템. 매일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스템. 하루에도 5번, 10번, 20번, 50번, 100번 이상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 시스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추천을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봅니다. 에, 자, 아직 시간이 됐네. 경주마 출전 상금. 자, 우리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은 이게 뭐예요? 데일 보너스 다른데 데일 보너스 뭐죠? 1%, 2%, 3% 하면 무조건 369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설명 안 했는데 타사의 데일리 뭐예요? 3%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가 한 달 됐다. 그러면 30일치를 3%씩 줘야 돼요. 자, 90% 줘야 돼요. 90%. 오늘 받은 매출의 90%가 데일리로 나가버린다. 만약에 2달 됐다. 그러면 뭐 한 하루에 3% 준다면 오늘 받은 매출의 180%가 나가버린다. 그럼 뭐 2달 버티기 어렵겠죠. 자, 그게 운명인데 우리는 데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경주문을 출전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소비자들, 즉 일반 유저들이 베팅하면 내 말이 돈을 벌어온다. 그것도 어떻게 매일같이 데일리로 벌어온다. 그런데 1%, 2%, 3% 수준이 아니다. 이게. 1%, 2%, 3% 받으면 무조건 깨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루에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먼 한 마리 130만 원, 13만 원짜리 말이 하루 나가서 1등 했더니 130만 원을 벌어왔네. 1000% 벌어온 거 데일리 1000%. 예. 이런 회사 있습니까? 이런 수익 나는 게 있어요? 1%, 2%, 3%만 해도 막 물려가는데 데일리가 1000%가 아니다. 뭐 50, 100%만 나도 하루에 13만 원짜리 말이 13만 원만 벌어와도 데일리 100%잖아요. 자, 그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난다. 그러면 뭐죠? 에, 난리 납니다. 난리 날 거예요. 자, 데일리 100% 나왔다. 데일리 1000% 나왔다. 이건 그들의 용어죠. 그들의 용어. 우리는 고사 경주마 출전 상금 1000%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말 거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길까요? 그런 내 말 한 마리의 가치가 5배, 10배, 경우에 따라 100배까지 가능하다. 100배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주로서의 수익 이때부터 아이템 판매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주로서의 배당이 현재까지는 아이템이 활성화되지 아직 않은 상태, 베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익이 약해서 회사가 맞춰주는 역할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3%가 아니라 5%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그 이상 나오겠죠. 자, 주주 배당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S토큰의 가치는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가치가
100%, 1000%, 만 프로, 10만 프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맹점 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영화 판매했을 때 약 50% 본인이 가지가 안 되는데, 자, 담보로 받았던 명화의 NFT화된 NFT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판매 금액의 50%는 본인한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보수적인 수익이죠. 그 외에 기타 수익이 막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확장화되면서 막 수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수익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우리는 보너스가 나를 중심으로 20명의 추천을 확보하면 에이전시 자격이 되고, 에이전시 2명이면 디스트리뷰터, 또 2명이면 어드바이저, 또 2명이면 월드 어드바이저까지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자, 근데 쉐어홀더는 뭐죠? S 토큰을 확보한 시드가 6개 시드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1년 주기라고 하는데 내년 1월 달 되면 또 6명이 또 변화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지금 있는 분들은 뭐 거의 그대로 될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혹시 도전해 보시고 싶으면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직급에 도전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의 수익 구조 분석을 하자면 외부 게이머가 수익의 원천이다라는 거. 내부 회원 매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마주 회원들의 뭐 매출이 있었다. 이거는 회사가 게임을 완성하고 게임의 환경을 완성해 나가고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죠? 외부 게이머들이 베팅을 해 대면 그것이 우리의 수익의 원천이 된다. 이게 다른 회사가 다른 거죠. 유통, 뭐 네트워크, 금융 이런 회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회원의 활동 규모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사업자들은 보통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구매 이루어져. 우리는 매일같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수익도 타사에 똑같은 회원이 내 산에 확보됐다면 타사의 최소한 50배, 100배가 수익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리스크 없다. 리스크 제로로 갔죠. 네, 300억, 이제 500억 이상의 대작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죠. 전 세계 글로벌 확장성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냈다. 수익의 주체가 회원 이주자 88%.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득 규모 상상을 초월한 무한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을 벌었고. 자, 이제 이거예요. 3년 8개월 동안 회사 완성됐고, 자, 이제 베팅 유저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다.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이다. 한 달에서 두 달, 늦어도 세 달, 올 연말 안에는 상당한 베팅 유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수익이 뛰기 시작하면서 또 나의 가상 자산이 현실 자산으로 바뀌면서 부의 창출이 막 이루어진다. 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또 맞은 것 같은 환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로또를 맞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맞았다고 친다면, 로또를 100명이 맞았다 치면, 그들이 큰 돈이 생기니까,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돈이 많이 생기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뭐 가정이 뭐 깨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 그러다가 나중에 또 거지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좀 준비하자. 자, 우리의 문화, 우리가 앞으로 돈들을 많이 벌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대비하고 해야 되느냐? 자, 로또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걸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들의 문화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들의 이야기 1에서 10까지 갑니다. 10가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했어요.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생이란 뭐냐? 삶의 변화는 뭐냐? 한번 보자 이거야. 예. 자,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고난에 익숙해진 자는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회사 그냥 모든 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3년 8개월 왔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있고 어려움, 문제 막 발생했는데 다 해치고 왔죠. 자, 지금 남아있는 문제도 좀 있다 할 때는 그건 뭐 당연히 헤쳐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완벽한 내공이 써진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빈곤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봐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뭐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자, 뭐 대개 다 마찬가지죠. 교육 받았고 직장 생활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했었겠죠.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또 때로는 여기서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동체 활동도 있는데 고난, 질병, 실패, 가난, 불행 등의 어두운 그런 시절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 성공, 부유한 행복, 밝은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떻다? 과거가 어떻다?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뭘 만났죠? 메타 F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리자 이거다. 메타 그룹과의 만남,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조명탄을 나도 한번 터뜨려보겠다. 아니면 이미 터졌다. 하시는 분 엄지척 하트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멘토가 필요해. 멘토가 인생의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론 선배한테 때론 부모님이 최고의 멘토고 선배가 멘토가 때론 종교에 들어가면 종교가 멘토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멘토를 받고 매일의 일상생활 24시간 잘 보낼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우리 이제 게임을 만났어요. 자, 메타F 그룹과의 만남 조명탄이 터지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 속에서 조명탄이 터져야 되느냐? 우리 게임과의 만남이다 이거죠. 게임과의 만남. 만남이란 뭐냐? 만남을 세 가지 구분해봤어요. 만남이란 사업의 만남 또는 남녀의 만남. 남녀의 만남하면 좀 빨리 와닿겠죠? 첫 번째 만남은 뭔가요? 딱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우리는 게임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첫인상 뭐죠? 남녀노소 누구나 2분이면 우리 게임을 한번 쫙 보고 나면 와 재밌다. 오프라인 게임, 뭐 슬롯 머신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 재밌네. 해볼만한 흥분을 느끼죠. 첫인상 남녀노소 누구나 2분이면 감동을 느낀다. 두 번째 첫인상은 좋은데 가까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비즈니스에 가까워지려면 비즈니스에 가까워지면 뭐가 필요해요? 정신적 가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도 반드시 정신적 가치를 교류를 해야 돼. 교류. 우리는 뭐죠?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두에 선 기업을 만났다. NFT 아이템이 무한 확장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났다. 합법적이고 글로벌한 P2E 게임을 만났다. 우린 정신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의 선구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게 정적인 가치예요. 정신적인 가치.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의 선구자로서의 자부심. 자, 이런 거죠. 남녀의 만남, 뭘까? 남녀의 만남은 뜨겁게 사랑한다. 뭐 이런 건가요? 뜨겁게 사랑. 우리는 선구자로서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되나요? 뜨겁게 사랑.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뭐죠? 정신적 가치가 통했어. 선구자로서의 자부심이 생겼어. 그런데 현실이 쪼들려. 그럼 뭐야? 사랑이 밥 먹이죠? 이런 거죠. 자, 선구자가 밥 먹이죠? 아니, 현실적 가치가 중요해. 현실적 가치가. 자, 그런데 현실적 가치 보니 그동안에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 플랜이 본격 가동되기 바로 직전인데 본격 가동되면 최고의 수익이 가능하더라. 장기적 수익, 즉 우리가 이 생명 다하도록 수익이 가능한 게 바로 우리
현실적 가치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 최고 부자의 꿈을 실현할 수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게임과의 만남이다. 즉, 이 생명 다하도록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빨리 가봐야 되겠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비즈니스 회사와 마주 회원의 만남입니다. 오늘 남녀의 만남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회사와 마주 회원의 만남이란다면 남녀의 만남은 뭐예요? 남자는 보통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뭐라 그러냐? 꽃밭이라고 합니다. 자, 울타리인 남자와 꽃밭인 뭐 이건 뭐 비유니까 또 뭐 기분 나빠 이런 건 아니죠. 울타리와 꽃밭이 만나는 겁니다. 자, 울타리는 재정적인 뭐 집안의 기둥이 되고 여성은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요즘엔 이 역할이 많이 바뀌어요. 뭐 그래 여자가 울타리고 남자가 꽃밭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런데 바로 이 울타리와 꽃밭이 만나면 울타리가 있고 꽃밭이 만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울타리와 꽃밭이 만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생도 성공하고 비즈니스 성공한다. 즉 회사의 울타리인 회사와 꽃밭인 회원이 만나면 자 그러면 뭐가 돼? 회사 회원이 하나가 되면 NFT 게임 세계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꿈이 아니라 현실된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 회원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원리를 갖고 보니 세상의 문화를 갖고 보니 사랑도 종교도 사업도 성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공 요인이 뭐냐? 사랑의 성공 요인이 뭘까? 사랑은 뭐죠? 서로 호감을 가졌을 때 가정을 이루는 게 결실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서로 종교를 이해했어. 믿음을 가지면 그게 결실이죠. 사업은 뭐야? 도전을 했어. 그랬더니 부가 돈을 벌어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부의 성취. 자, 그럼 과연 누가 이걸 성공할 수 있느냐?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야.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대. 세상은 공통점이 많아요. 외모, 학식, 재산, 뭐 취미, 성격 좋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호감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좋아하게 된대요. 인간은 다 그래요. 종교는 뭘까요? 나를 좋아한다. 나를 좋아해야 돼. 좋아요. 종교는 뭘까요?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 재산 있고 활동 이런 사람이 종교 생활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그 종교의 매일같이의 삶 속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 있다고 말을 하지만 멘토링을 못 받아. 활동할 때는 내 멋대로야.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교에 성공하려면 오직 하나의 믿음을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면 또 성공을 못해요. 자, 이런 거 얘기하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뭐 리더로서 능력 있고 재산이 많고 조직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메타애플을 갔다가 그냥 가버리죠. 왜? 계열사를 차려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한테는. 자 우리는 뭐죠? 메타 F만 바라봐야 성공합니다. 마주 하루 하기 무지 힘들어요.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나만 바라봐라 이거 나만 바라봐. 뭐만 바라봐 메타 F만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것저것 바라보는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건 뭐죠? 3년 8개월 검증된 거예요. 지금 성공하신 분들 다 메타 F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하루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나 2개월 후, 3개월 된 그것이 곧바로 실현되기 바로 직전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세상은 경쟁입니다. 세상은 경쟁. 그런데 경쟁에 세 가지 경쟁이 있대요. 이기적인 경쟁, 나만 잘 되면 돼. 선의의 경쟁, 같이 가는 거야. 사랑의 경쟁, 도와주면서 가는 거야. 자, 이런 거죠. 선의의 경쟁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고 사랑의 경쟁은 배려의 아이콘인데 이기적 경쟁은 전쟁이 돼. 전쟁. 자, 그래서 이기적 경쟁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리더들 다 퇴출됐어요.
나의 욕망으로 갔던 분들 다 퇴출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죠? 선의의 경쟁을 한다. 성숙된 문화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한 경쟁 체제로 갑니다. 자, 다양성의 조화라는 차원을 봤어요. 우리는 뭐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학문과 기술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학과 수리 같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학문 쪽이라기보다는 기술 쪽이에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회사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러다 보면 시간만 가요. 자, 두 번째 부정적 마인드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지만 긍정적 마인드 성공 마인드다 이거죠. 그게 필요하다.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 현재와 미래 바라고 가는 거 중요하다. 자, 포장 말이나 언어는 포장이 될 수 있는데 NFT 말이 본질이에요. NFT 말을 확보해야 되죠. 돈을 벌었다. 야, 요거 중요해요. 내가 돈을 여기서 메타에서 돈을 100억 벌었어. 그런데 가지고 계속 있어. 가지고만 있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의 허상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돈의 허상이에요. 뭘 할 수 있어야 돼? 돈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돈을 쓰는 순간 가치가 발휘돼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돈에도 허상과 실상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원 자기 주도형 인간이 있고 타인 의존형 인간이 있대요. 우리는 자기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 주도형 인간이 사업 주체고 타인 의존형 은 사업 객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은 자기 주도. 내가 할래?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진행할 거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내 거 그냥 네가 관리해줘.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공하려면 뭡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5가지 요인. 돈 관리 들어가야 돼요. 이제 메타 애플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 관리 해야 됩니다. 돈 관리할 만큼 돈이 벌어질 거예요. 시간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이제 허드렛 시간 막 낭비할 시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맥 관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 확보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인맥은 멀리하는 게 낫겠죠. 자, 건강 관리 필수입니다. 자, 우리 남은 삶 튼튼한 건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의 정신 관리 이런 것들이 자기 관리 5가지를 합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 7번째 나왔어요. 자, 성공하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거의 성공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돈을 벌었다는 거. 이제 부자가 된다면 그럼 부자가 된다면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부자가 된다면 뭐죠? 일단 내가 돈을 벌었어. 그동안 내가 부족했던 갈증이 있었겠죠. 갈증 채워야 되겠죠.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청산해. 또 뭐 어떤 돈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 다 없애버려. 예, 아이 줘버려. 그냥 또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버려. 일단 부족함 채워야 되겠죠. 나는 저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 한번 먹어보는 거야. 30만 원짜리 뷔페 한번 먹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뭐 풀리나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자, 이제 실질적인 물질적 풍요를 누려야 되겠죠. 주거, 차량 뭐 등등등. 인간관계도 정립하고 건강 취미 활동 뭐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풍요로운 물질 활동 요거 오래 못 갑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의 소리를 집중해야 된다. 내 내면에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뭐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지? 하늘의 뜻이 뭘까? 자, 이거 생각해 본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삶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웃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돼. 원래부터 이웃에 관심을 많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부자가 되면 이웃의 작은 실천부터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품격 위를 추구하는 문화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거죠. 어떤 영향. 가정적으로 부모님, 배우자, 지인, 친구, 동료, 사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국가에도 봉사하고 세계관도 있을 텐데 과연 나는 가정과 지인과 사회와 국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이냐 이거죠. 가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친교의 장, 인맥의 장, 국가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즉 좋은 영향을 끼칠 거냐, 나쁜 영향을 끼칠 거냐. 당연히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런. 자, 이제 마지막 얘기. 마지막 얘기 한번 볼까요? 마지막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 마지막 10.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면, 자,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나의 인생의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이 될까? 이거예요. 현재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가 나의 여태까지의 인생의 점수를 만약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몇 점을 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내가 만약 나에게 점수를 준다. 부족했던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는 나의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뭐 편견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나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실제로 점수가 나온대요. 기준이 있대요, 기준. 뭐죠? 생을 마감하면 자, 마치 어떤 거가 똑같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죠?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점수가 필요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을 잡을 때 뭐가 필요하죠? 점수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게 아니래요. 또 진행이 된대. 뭐 영적으로 뭐 진행이 된대. 거기까지 뭐 그렇고. 자, 그런데 이때 점수가 지어진대요. 점수가. 예. 뭐죠? 점수가 지어진대. 생을 마감하면 나에게 점수가 지어진대. 그건 누군가가 채점을 했는데 인생을 내가 내 점수를 진 게 아니라. 자, 이때 판단 기준이 과연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객관적으로 생을 마감하면 뭐 종교적으로 보면 또 무슨 뭐 염라대왕이 조금 아니면 뭐 그런데 그보다 이제 채점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인생이 비디오처럼 기록이 돼가지고 기록을 쭉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고 해요. 자, 이게 여태까지 밝혀진 바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판단 기준이 뭘까 한번 보자. 이게 판단 기준. 내가 부자로 살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판단 기준일까요?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점수 많이 이거 판단 기준이니까요. 그게 아니래요. 자, 판단 기준 단순하대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판단 기준은 뭐냐?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대요. 타인에게. 즉 다시 말해서 자,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좋은 일을 했다. 만약 도와줬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 1점. 또 지나가다 또 뭐 좋은 역할을 했다. 1점, 2점, 5점, 10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많은 좋은 역량을 하면 그게 비디오로 쫙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점수가 지는데요. 그러면 0점이 기준으로 해서 타인에게 500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500점, 1000번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1000점 이렇게 주어진대요. 그러면 500점 이상인 사람들은 500점 이상인 사람끼리 모이고 100점짜리는 100점끼리 주로 모이고 자, 그런데 나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점수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맨날 다른 사람 괴롭혀, 맨날 사기쳐, 맨날 뜯어먹어, 맨날 뭐 이래, 뭐 이러면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해다가